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부터 농업 전망 2021 제3부 축산분과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분과의 자장 겸 사회를 맡던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입니다. 본 분과는 채소 분야와 함께 다른 그 산업별 이슈를 같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축산분과에 있어서는 그 두 개의 주제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30분간의 토론 및 질의응답의 어떤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는 사전에 질의 영상을 2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의 내용을 참고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그 주제 한우, 돼지, 낙농의 그 전망에 대해서 발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관측본부 한유구 담당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한유구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유구 사육 동향입니다. 한유구 사육 마리수는 2015년 291만 마리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335만 마리로 계속 증가한 다음에 한우 사육 마리수는 320만 마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육 농가 수는 70만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0년도에는 9만 4천 농장이었습니다. 농장이 감소하면서 전업화와 규모화되면서 농장당 사육 마리수는 35.8마리로 2010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농가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면서 농가들의 농가 교육 그리고 수급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에 따라서 사육 변화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수급 동향입니다. 쇠고기 생산량을 결정하는 한유구 도축 마리수는 한우 숫소 도축 마리수는 감소하였지만 한우 암소와 유구의 도축 마리수 증가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 도체 중량이 2020년에는 447kg으로 전년보다 1kg 증가하였습니다. 도축 마리수 증가와 소 도체 중량 증가로 인해서 쇠고기 생산량은 2020년도에 24만 9천 톤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42만 7톤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수입량은 2020년에는 41만 9천 톤으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수출 작업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지난 5월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량은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입량 감소로 미국산과 호주산의 국내 점유율은 전년보다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미국산이 55%, 호주산이 38%로 국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뉴질랜드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도매 가격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은 2020년도에 전년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연초에 이른 설로 인해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었고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가정 내 한우 고기 소비가 증가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4월 이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한우 고기 구매가 증가하면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이후에도 추석에 한우 선물 세트 수요 증가, 한우데이, 할인 행사 등으로 전년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됐습니다. 등급별 도매 가격을 보시면은 모든 등급에서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특히 1등급 도매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 12월에 개편된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주로 많이 소비되는 1등급의 생산량이 줄어든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송아지 가격도 큰 폭으로 전년보다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숫송아지는 430만 원으로 7% 이상 상승하였고 암송아지는 9% 이상 상승한 344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농가들의 번식 의향이 증가함에 따라서 암소의 가격도 611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인식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관측본부의 소비자 조사 결과 한우는 품질, 안전성, 맛에서 10점 만점에서 8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하며 모든 면에서 수입 쇠고기보다 평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우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수입 쇠고기 측면입니다. 먼저 쇠고기 수입은 가격이 적당하다는 측면이 50% 정도로 나타나 한우 고기에 비해서 수입 쇠고기를 선호하는 비중이 바로 가격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맛과 품질 안정성에서는 5점에서 6점대를 기록하며 한우 고기보다는 조금 평가 절하되어 있지만은 가격 측면에서 수입 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쇠고기 소비자 지불 의사입니다. 한우 1등급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지불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미국산에 비해서는 1.7배 정도, 호주산의 경우에는 1.6배 정도 한우 고기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육 간에는 호주가 미국보다 1.1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순서는 미국,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 한우 순으로 지불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구매 영향입니다. 여러분은 2021년도에 쇠고기 소비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소비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우의 경우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견보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견이 더 많아서 2021년도 한우 고기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 쇠고기의 경우에는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견과 늘리겠다는 의견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현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소비를 증가하는 이유에는 일단 한우의 경우에는 영양 섭취가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은 맛이 29%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쇠고기의 경우에는 역시나 저렴한 가격이 56%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영양 섭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수급 전망입니다. 먼저 송아지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송아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농가의 번식 의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번식 의향 증가로 한우 정액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우 정액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송아지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아지 잠재력을 계산해 본 결과 전년보다 7%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에 송아지 생산이 95만 6천 마리였습니다. 2020년은 지금까지 잠정된 집계로 100만 마리가 돌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여 2021년에는 110만 마리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육구조 분석을 통한 송아지 생산 마리수와 도축 마리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개월 내에 송아지 생산이 가능한 암소 15개월령 이상 사육 마리수가 전년보다 5%가량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년 내에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육성우와 송아지 마리수도 전년보다 6% 이상 많아진 상태입니다. 하여 2년 내에 송아지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입니다. 2021년도에 도축이 가능한 숫소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6% 많은 수준이고요. 2022년까지 도축이 가능한 숫소와 암소가 전년보다 많은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축 마리수 증가세도 2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1년 한우 사육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임한 소와
송아지 생산 증가로 2021년도에 송아지 생산 마리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0년도에 송아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21년 1세에서 2세의 마리수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한우 사육 마리수는 328만 1천 마리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가 번식 의향이 유지될 경우 2025년에 340만 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생각되고요. 2030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해서 2030년에 343만 마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 미만 송아지 마리수도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수입 쇠고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SDA에서 발표한 전망치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도축 마리수와 도체중량 증가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생산 증가로 해서 쇠고기 수출량도 전년보다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요. 반면에 호주는 사육 기반 확보로 도축이 줄어서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쇠고기 수출량도 전년보다 적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의 이런 사육 변화, 생산량 변화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먼저 국내 도매원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도매원가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단가는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관세율 하락과 환율 하락으로 2021년도에 수입 쇠고기의 도매 원가는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쇠고기 수입은 전년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에는 도매 원가가 하락하지만 2022년 이후에는 수입 단가와 환율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도매 원가는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쇠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입니다. 2021년에 쇠고기 생산 증가로 인해서 도매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 평균 도매 가격이 19,891원으로 2만 원을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 증가로 18,000원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생산량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25년까지 16,000원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서 이를 대비한 선제적인 농가와 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후에는 공급 증가폭보다 소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2030년도 가격이 19,000원대 초반으로 2020년도에 가격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관측본부에서 돼지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신민희입니다. 지금부터 돼지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돼지 사육 동향입니다. 돼지 사육 마리수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171만 마리의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2019년 9월과 10월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가 약 38만 마리가 살처분된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사육 마리수가 1,137만 마리로 전년보다 3% 줄어든 상황입니다. 모돈 사육 마리수를 보시면 모돈도 감소하였습니다. 모돈의 경우 5%가 감소하였는데 감소 원인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지역의 입식 제한 영향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0년 1월과 2월에 가격이 2,000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가격 약세에 대한 우려로 생산자들이 모돈을 감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돼지고기 수급 동향입니다. 먼저 생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육 마리수는 감소하였지만 돼지고기 생산이 2020년에 증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비육돈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한돈협회 자료에 따르면 출하 일령이 약 10일 정도 단축이 되었고 이후 육성률도 2%포인트가 향상이 되면서 돼지 도축 마리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1,832만 마리가 도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돼지고기 생산량도 전년보다 2.8% 증가한 99만 6천 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입입니다. 2020년에 돼지고기 수입량은 감소를 하였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크게 나타나면서 돼지 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나고 돼지고기 수입 단가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2020년의 경우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외식 및 급식 소비가 감소해서 뒷다리살 재고가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산 재고 증가도 수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2020년 수입량은 전년보다 26% 정도 감소한 31만 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좀 특이사항이 발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별 비중을 보시면 돼지고기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42%가 수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근데 이 독일에서 2020년 9월에 ASF가 발생을 하면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독일산 비중이 큰 편이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외식 소비 감소와 그리고 돼지고기 수입 국가가 좀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수입선이 대체되면서 현재까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돼지고기 가격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돼지 도축 마리수가 사상 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정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전년보다 10%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근데 도매 가격이 상승은 하였지만 부위별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이 부위별로 좀 심화가 되었는데요. 특히 가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에서 주로 소비하시는 구이류인 삼겹살과 목살 가격은 13%가량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외식과 단체 급식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주로 소비가 되고 있는 비선호 부위에 대한 재고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선호 부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뒷다리살 가격이 7%가량 하락하면서 이렇게 대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실제로 2020년 돼지고기 소비가 어떠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같은 경우에 돼지고기 소비는 가정에서 60%, 외식에서는 40% 정도 소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 소비가 줄고 가정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 비중이 가정이 78%까지 늘어나고 외식은 22%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18% 정도가 가정 소비로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구매가 증가하면서 돼지고기도 온라인 구매가 5%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그리고 배달 소비도 2%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돼지고기 구매량은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구매가 약 8%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월별로 보면 1월과 2월 그 코로나 발생 전에는 전년보다 소비가 감소를 한 모습을 보였는데 발생 이후에 돼지고기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4월과 6월에 그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구매량 증가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비에서 또 나타났던 특징이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농진청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돼지고기 소비는 가정에서 소비하실 때와 외식에서 소비하실 때 국내산과 수입산을 소비하는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가정 내에서는 국내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나면서 국내산 소비 증가를 견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측본부 그 소비자 결과에 따라서도 국내산 소비는 6.2%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수입산은 14.6% 줄어든 것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설명과 같이 국내산 소비가 증가했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 소비 증가가 60%로 나타나서 코로나에 대한 소비 증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입 소비가 감소한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산 선호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국산이 더 맛있어서라는 응답이 31%, 그리고 안전성 의심과 코로나로 인한 외식 소비 감소로 이제 수입이 줄었다라는 응답이 응답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돼지고기 수급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돼지 사육 마리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돼지 이력 정보에 따르면 모든 사육 마리수가 2% 감소를 하면서 2021년에 생산 가능한 자돈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보다 2021년에 돼지 사육 마리수는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모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 지역 ASF 발생 피해 지역에서 돼지 입식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지만 FTA 폐업 지원 농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수준으로 모든 사육 마리수는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도축 전망입니다. 2021년에 돼지 도축 마리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력 정보 기준으로 보면 육성돈 사육 마리수가 1.4% 줄어들어 이 부분이 도축에 영향을 미치는 2021년 2월과 3월 도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4월과 5월에 도축이 가능한 자돈 0에서 2개월령 사육 마리수도 3%가량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6월부터 하반기까지는 모돈이 2% 정도 감소를 하면서 하반기 도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2021년 도축 마리수는 전년보다 약 4% 줄어든 1,750만에서 1,770만 마리로 전망이 되고, 이는 평년보다는 2% 많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수입 전망입니다. 2021년 수입은 수입 단가가 상승하지만 환율과 그리고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수입 돼지고기의 도매 원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돼지고기 수입이 약 13% 증가한 35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지금 상황을 보면 2021년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ASF 발생했던 국가들이 생산을 좀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중국에서도 사육이 좀 회복세로 전환이 되면서 돼지고기 수입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향후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돼지고기 수입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격 전망입니다. 2021년 가격은 도축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 4,185원보다는 다소 상승한 4,200원에서 4,300원대로 예상이 되고, 평년보다는 도축 물량이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평년 대비해서는 하락할 전망입니다. 이쪽 규모별로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 전망하고 있는 2021년의 전망치인 4,200원에서 4,300원 수준이 1,0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장의 생산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 기준으로 생산비 기준을 도매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3,000마리 이상 농가의 생산비는 3,452원으로 추정이 되고, 점차 늘어서 1,000마리 미만의 생산비는 4,572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지금 전망하고 있는 4,200원에서 4,300원보다 높기 때문에 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돼지 장기 전망입니다. 2021년에는 돼지 사육 마리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지만 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다시 모돈 입식이 늘어나면서 이후에 2022년 이후에는 돼지고기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모돈 증가폭이 크게 나타날 거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율 인하와 육류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입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입 증가폭이 국내 증가폭보다는
크기 때문에 자급률은 2030년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도축은 증가를 하지만 소비 증가와 그리고 소득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관측본부에서 젖소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강지석입니다. 젖소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젖소 사육 동향입니다. 젖소 사육 마리수는 2014년 44만 5천 마리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7년 이후에는 40만 9천 마리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육 마리수는 41만 마리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젖소 사육 농장 수는 2014년 6,847농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6,160농장이었습니다. 농가들의 전업화와 규모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농장당 사육 마리수는 2015년 61마리에서 2020년 67마리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원유 수급 동향입니다. 국내산 원유 생산량은 2015년 217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육 마리수 감소로 205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기상호조로 인해서 마리당 산유량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1.9% 증가한 208만 8천 톤의 원유가 생산되었습니다. 다음 유제품 수입 동향입니다. 유제품은 시장 개방의 영향과 소비자 선호 다양화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수입량은 179만 톤에서 2020년 224만 톤까지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 공급량에서 수입 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5%에서 2020년 54%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분유 재고 동향입니다. 국내산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은 증가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등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재고량 증가폭은 1월에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기준 재고량은 전년보다 44% 많은 수준이었으며 이를 원유로 환산할 경우 12만 8천 톤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유제품 소비 동향입니다. 전체적인 유제품의 소비량은 감소하였지만 가정 내 취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우유, 발효유, 치즈 등의 가정 내 소비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대형마트에서의 구매 비중은 전년 53%에서 2020년 46.5%로 감소한 반면 온라인 구매 비중은 2019년 2.5%에서 2020년 7%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 원유 수급 전망입니다. 2021년 원유 생산량은 생산량이 크게 좋았던 전년보다 산유량은 감소하고 사육 마리수 역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년보다 1.1% 감소한 206만 5천 톤의 원유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 무관세 할당량 증가, 소비자 선호 다양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 기준 268만 7천 톤의 유제품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1인당 소비 가능량은 2020년 85.8kg에서 2030년 89.6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한유구 돼지 젖소 수급 동향 및 전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우 올해 2021년 한우 돼지 낙농의 수급 및 가격 전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발표였습니다. 예, 발표를 해주신 김형진 연구원, 신민희 연구원, 강기석 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가금류 수급 동향과 전망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세미 연구원, 김명수 연구원, 김수원 연구원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관측본부 산란계 관측 담당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산란계 수급 동향 및 전망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육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2020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리수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미만 그리고 3에서 6개월 미만 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4% 증가한 7,300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계란 수급입니다. 2020년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0.7% 많은 66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AI 매물 처분 피해가 컸던 2016년, 17년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란 생산량 또한 전년 대비 0.6% 증가한 12.9kg으로 1인당 소비량은 추정됩니다. 다음은 계란 가격 동향입니다. 2020년 계란 산지 가격은 가정 내 계란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약 13.8% 상승한 1,105원이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계란 가격은 19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계란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2020년 11월 말 AI 발생으로 인해서 산란계 전체 사육의 약 12.0%가 매물 처분됨에 따라 가격 상승폭은 더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계란 소비 동향입니다. 2020년 계란 소비를 2019년 대비 늘렸다는 응답이 줄였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 전체 소비를 늘렸다는 응답이 줄였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를 늘린 이유로는 코로나19 등으로 가정 내 소비 빈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전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계란 구매 시 가격, 신선도, 품질 등급, 인증 마크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란 오프라인 구매 비중 변화는 오프라인 비중은 감소한 반면 온라인 비중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란은 신선식품이란 특성상 절대 구매 비중은 오프라인이 많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 전망입니다. 2021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약 4% 감소한 7천만 마리로 전망됩니다. 이는 업계의 자발적 수급 조절 노력으로 존계 사육 및 실용계 병아리 입식이 줄었고 AI로 인한 매물 처분으로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사육 마리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계란 생산량 또한 전년 대비 약 2% 감소한 64만 9천 톤으로 전망됩니다. 계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산지 가격 또한 전년 대비 약 3.6% 상승한 1,145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중장기 전망 보시겠습니다. 2021년 이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계란 생산량과 소비 가능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사육 밀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산란계 사육 마리수 증가 추세는 둔화되고 산지 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산란계 수급 동향 및 전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관측본부 육계관측 담당 정세미입니다. 지금부터 육계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평균 종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6.4% 감소한 815만 마리였습니다. 이는 생계 유통 가격 약세로 종계 입식 마리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종계 생산성의 경우에는 2019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2020년 육계 사육 마리수는 종계 사육 마리수 감소폭보다는 적게 감소한 9,626만 마리로 추정이 됩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육계 생산성을 좀 더 주목해 볼 만한데요. 육선율이 높아지고 사료 요구율이 낮아지면서 육계 생산성을 나타내는 생산 지수는 전년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닭고기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두개 마리수는 전년보다 1% 증가한 10억 7천만 마리였습니다. 이는 사육 마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전년보다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입량입니다. 2020년 닭고기 수입량은 국내 가격 하락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반기 선적 지연으로 인해 전년보다 1% 감소한 13만 9천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생산량은 증가했습니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전체 총 공급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닭고기 1인당 소비 가능량은 전년과 비슷한 14.7kg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격 보시겠습니다. 2020년 생계 유통 가격은 도계량 증가로 인해서 전년보다 하락한 킬로그램당 1,119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상반기와 하반기가 조금 나눠져서 보이실 텐데요. 빨간 색깔로 나타나져 있는 2020년의 경우가 파란 색깔로 나타나져 있는 19년에 비해 상반기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반기의 경우에는 위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는 도계량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 약세로 보였고요. 하반기의 경우에는 노개도태 증가 및 날씨 그리고 질병 피해로 인해서 강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닭고기 소비 보시겠습니다. 2020년 닭고기 소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소비자 조사를 한 결과 닭고기 소비를 늘렸다라는 응답이 54.2%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소비 증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배달 소비가 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53.9%의 응답자가 배달 소비를 늘렸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닭고기 소비에서도 배달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신선육 구매 비율인데요. 신선육 구매 비율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집니다. 이는 가정 내 간편조리 기구 보급 확대와 밀키트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닭고기 가공제품 구매 형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즉석조리 제품과 레토르트 제품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해외 닭고기 전망입니다. 2021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2.1% 증가한 약 1억 300만 톤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닭고기 수출량의 경우에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브라질 등 주요국들의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합니다만 중동 등 기타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인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닭고기 수입량도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닭고기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돼지고기 생산량이 회복세로 전환이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해서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입 닭고기 도매원가 전망입니다.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과 관세율 하락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도매 원가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수급 전망 보시겠습니다. 먼저 2021년 육개 수급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개 사용 마리수는 종계 사용 마리수 감소로 인해서 전년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계 마리수 또한 사용 마리수 감소로 인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생산성이 좋았던 2020년에 비해서는 AI 발생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다소 떨어져서 도계 마리수 감소폭은 사용 마리수 감소폭보다 큰 2.0% 감소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계 마리수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생계 유통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1,279원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원종계 수익 감소로 인해서 2022년까지 사용 마리수가 감소하였다가 이후 계열업체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사용 마리수는 이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계 유통 가격의 경우에는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6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측본부 오리 관측 담당자 김수연입니다. 오리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 사육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2020년 오리 사육 마리수는 공급 과잉에 따른 종오리 사육 마리수 감소로 2019년보다 약 5% 감소한 853만 마리였습니다. 이 중 유경오리 사육 마리수는 오리 사육 제한 규모 확대와 종오리 사육 마리수 감소로 2019년보다 5% 감소한 781만 마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리 사육 제한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17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2020, 21년에도 시행되고 있으며 오리 사육 제한 대상 농가 수와 그 규모는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육 제한 대상 농가 수는 207가구에서 6가구 증가한 213가구로 나타났으며 사육 제한 규모 또한 301만 수에서 11% 증가한 333만 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규모는 전체 사육 대비 36%를 차지합니다. 네, 다음은 오리고기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020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사육 마리수 감소에 따른 도합 마리수 감소로 2019년보다 약 4% 감소한 11만 2천 톤이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소비 가능량도 감소했는데요. 2020년 1인당 소비 가능량은 2.37kg이었던 2019년보다 약 0.12kg 감소한 2.25kg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리고기 산지 가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오리 산지 가격은 2019년 대비 약 8% 상승한 5,600원이었습니다. 1월에서 5월 평균 오리 산지 가격은 오리 냉동 재고량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2019년보다 약 7% 하락한 4,992원이었습니다. 5월에서 12월 산지 가격은 도합 마리수 감소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년보다 약 20% 상승한 6,04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리 소비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리고기 메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가정 내 소비와 외식 소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정 내 소비인 경우에는 훈제 오리를 가장 선호한 반면에 외식 소비는 오리구이를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리고기 섭취 이유 또한 여쭤봤는데요. 영양과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맛이 있어서, 조리 방식이 간편해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리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오리고기 구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여쭤본 결과 브랜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조리 방식 간편성, 안정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리 방식 간편성, 안전성, 브랜드 순위였던 2019년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2020년 오리고기 소비자들은 오리고기 구매 시 브랜드를 더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 수급 전망 살펴보시겠습니다. 2021년 오리 사육 마리수는 종오리 입식 마리수 감소로 2020년보다 8% 적은 794만 마리로 전망됩니다. 오리고기 생산량 또한 사육 마리수 감소로 2020년보다 7% 적은 10만 5천 톤으로 예상됩니다. 오리고기 생산량 감소로 2021년 오리 산지 가격은 2020년보다 13% 상승한 6,345원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으로 가금류 수급 동향 및 전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1 올해 산란계 6개 오리의 수급 및 가격 전망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던 그런 발표였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그 발표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우 부분은 사육 그 두수가 증가해서 올해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나머지 축산물인 돼지, 육개, 오리 등의 어떤 가격은 사육 그 마리수 감소로 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뭐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현재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있으면은 질의응답도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토론 그 좌석 세팅 후에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그 행사 전에 영상으로 촬영된 질의와 지금 그 홈페이지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지금 올려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 육류 소비 트렌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세계의 경제 개선과 인구 증가에 따라 세계 육류 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2019년 기준 국내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총 54.6kg으로 1990년 대비 전체 2.7배 증가했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홀로 만찬족이 늘고 지구 환경과 동물 질병, 건강, 편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또 다른 육류 트렌드를 만들며 육류의 소비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키워드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식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식 증가로 인한 육류 소비량은 전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신장했고 고객은 미닝아웃 같은 소비에 대한 가치 소비에 뚜렷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축산물에서는 무항생제 닭, 동물복지, 돼지 같은 상품들의 신장세가 뚜렷합니다. 이런 상품들이 더욱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유통에서는 이런 상품들을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 육류 소비는 늘어나고 더불어 육류 소비 트렌드 변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 중 하나가 대체 고기 시장입니다. 가축 사육 시 투입되는 많은 자원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뇨, 이산화탄소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종교, 건강, 식량 문제, 동물 복지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대체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환경과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 문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체육 또한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관심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물 단백질 기반의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16년 4,76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연평균 15.7% 성장해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육류 산업. 이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체육 시장. 어떻게 변할까요? 당신의 육류 소비는? 예, 지금까지 그 영상을 통해서 잠깐 육류 소비에 대해서 소개가 됐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토론에 앞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의 김민경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농협중앙회의 박철진 국장님, 대한양계협회의 김재홍 국장님, SSG닷컴의 이호종 부장님,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축산관측팀장입니다.
예, 모두들 반갑습니다. 예. 그럼 그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2개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토론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우 산업은 가임함소 증가로 사육 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금년에는 도축 두수가 84만 두, 내년에는 90만 대에 이르러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협회에서는 사육 두수 조절을 위해 미경산업 비육지 연삽을 통해 감축을 추진하고 농가별 암소 자율 감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산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 가격 인상이 예상되어 농가들의 대비도 중요합니다. 금년에 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될 경우 한우 농가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 한우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인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쪽 분야 전문가이신 그 박철진 국장님께서 간단히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고 계신 바처럼 그 사육두수 증가와 곡물 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해이고, 또한 이 상황들이 일시적인 것보다는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 농가에서는 우선 축군에 대한 감축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식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최우선적으로 도태를 함으로써 축군을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성 향상 부분에서는 송아지를 1년에 한 마리씩 낳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양축가분들의 발정 파악과 인공수정, 그리고 송아지 생산 폐사에 대한 번식 질환에 대한 성적들을 좀 면밀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육 쪽에서는 앞으로 계속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생산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조기 출하 등으로 사육 기간을 좀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체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시수소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일당증 체량 등을 검토를 해서 사료 효율이 좋은 개체들을 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농가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미생밀균제를 이용한 사료 소화율 향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측면도 관찰을 해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아무래도 농가 스스로 자율 수급 조절하는 부분, 그다음에 생산비 절감 노력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금 관련 업계에서 근무 중인 서승복입니다. 최근 AI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데요. 과거 가금류 피해가 컸던 2016년에서 17년 AI와 비교했을 때 수급 측면에서 현 상황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축산업계에서 근무 중이라 관축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축산 관축의 중점 사항이나 역할, 앞으로의 계획 혹은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최근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우리 가금 농장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가금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그 김재홍 국장님과 그다음에 이용우 관측 팀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홍 국장님. 예. 예, 항상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은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양상이 다른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농가들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닭고기 업계, 오리업,
오리 업계에서도 공급 과잉으로 불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결과 자체 비축이라든지 냉동 재고량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지만 자발적으로도 종계 그리고 총오리에서도 수급 조절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7년 계란에서는 산란계에서는 살처분이 많이 됐었습니다. 전체 양의 3분의 1 정도가 살처분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발생을 한다면은 그와 못지않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란은 딱히 저장성이 없고 특히 산란일자 표시제로 인해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도 빨리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거듭 좀 부탁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그 양계협회 김재웅 국장님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농업 전망 책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과거 3년 동안 우리 가금업계가 얼마나 힘들게 그 뭐 고생하셨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그 축산관측팀에서도 지금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꾸준히 과잉이라든가 어떤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한 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냈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물량 자체를 좀 줄이자 직접적으로 그런 메시지까지 전달을 했습니다만 업계에서의 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좀 그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도 좀 보였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AI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극복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고요. 좀 업계에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수국과 관련해서 이런 뭐 폭염이라든가 혹한 그리고 질병이라든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 하늘에 좀 이렇게 맡기는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는 좀 근본적인 좀 질문을 좀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축산관측팀에서는 관측보를 통해 가지고 그 이러한 그 수급 상황의 신호등 역할을 강화할 것을 앞으로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최근 들어서 이제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강구 뭐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가금 산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워낙 그 생산 사이클이 좀 짧다 보니까 뭐 단기간에 대응할 부분 그리고 장기간에 대응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앞으로 그 시그널을 보낼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지금 그 우리 축산분과 행사를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서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질의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축산물 소비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지금 유통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ssg.com 이호정 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장님. 예. 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간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식이 늘어나서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전 축종에 대해서 큰 폭으로 신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쇠고기 쪽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먹방이나 이 유튜브 이런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소비가 좀 약간 변화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보통 구이류가 많이 나갔는데 지난 한 해는 또 스테이크류가 많이 성장했고요. 그리고 스테이크류도 좀 특이한 스테이크, 그동안은 레스토랑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뭐 티본 스테이크나 아니면 토마호크 같은 그런 스테이크류도 소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또한 집식이 늘으면서
편의성을 강조한 그 간편조리식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양념육에 한해서 봤었는데 지난 한 해 같은 경우는 밀키트 같은 다른 그 새로운 다양한 그 용도나 다양한 요리에 대한 접근이 크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언택트 소비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서 많이 이제 판매량이 늘었고 더구나 이제 그 1인 가구가 늘면서 고객 소비 패턴이 이제 대용량에서 용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형량 팩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식이 많이 줄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는 일정 부분의 축산물을 좀 보관하시는 킵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냉동육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었고요. 삼겹살 발효구이나 아니면 뭐 소고기 구이류 같은 그 냉동 상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었고 수요가 큰 폭으로 신장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항생제 축산물 그리고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또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었고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질문인데요. 이쪽 부분은 돼지 관련인데요. 그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이용 위주의 돼지고기 소비 패턴으로 삼겹살, 목살 등은 그 소비가 잘 되지만은 앞다리나 뒷다리 등 좀 저지방육인 이 부위에서는 잘 이렇게 소비가 안 돼서 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오랫동안 우리 그 돼지고기 분야에 연구를 해오셨고 또 축산 분야 전반에 걸쳐가지고 오랫동안 연구 경험이 있으신 건국대학교의 김명경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건국대학교 김민경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전망대 자료를 준비하시고 발표하시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어느와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된 자료들이 많은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양돈 분야와 관련된 그런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해 뭐 코로나하고 ASF 때문에 정말 좀 독특한 그런 양돈 산업의 패턴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돼지고기 생산량은 굉장히 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가격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전망하시는데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전망치들이 디테일하게 좀 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돼지고기 생산량이라든가 뭐 가격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업계라든가 농가들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가격이 조금 보수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요. 뭐 장밋빛 그런 전망은 항상 경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돼지 분야 발표에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생산량이 뭐 굉장히 그러니까 도축 두수가 최고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받쳐졌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수입 분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그 공급망이 좀 왜곡이 되기도 했고 중국 수요가 엄청 이렇게 늘면서 수요가 좀 줄어들었죠. 이게 수입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국내 돼지고기에 관련돼서는 소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항상 아까 질문과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소비가 는다 그러면 항상 삼겹살, 목심 여기에 좀 편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구이용 음식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이게 이 편중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비선호 부위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노력은 사실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던 노력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대기업 그 육가공업체와 MOU를 맺는다든가 아니면 유명한 그 셰프들을 모셔다가 어떤 요리를 이렇게 실천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소비 홍보 사업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무엇이 더 그러면 가능할까,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돼지고기 그 수입 돼지고기 육가공품과 차별이 되는 그런 국내산 신선한 고품질 국내산 돼지고기 육가공품을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일단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차별하면 할 수는 없는 거죠. 가장 문제점이 사실은 이 비선호부의 어떤 소비 진작에도 해당이 되는 거긴 하지만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되지만 가격 안정화, 그 다음에 공급 물량 안정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내산 돼지고기 안정화라든가 그 다음에 공급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수급 체계가 좀 완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이제는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어떤 돼지고기 식품 소비 트렌드에 대한 어떤 시작점을 잘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해 우연치 않게 이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구글 트렌드라든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를 동시에 이용을 해서 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실제로 유행이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풀드 포크라 그래서 미국 그 남부지방에서 유행하는 그런 요리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아내서 비선호 부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비 전략이라든가 소비 홍보를 좀 선도할 수 있으면 훨씬 이렇게 비선호 부위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되고요. 좀 이렇게 묶어서 다방면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면 조금 그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2개의 동영상에 올린 질문과 그 다음에 제가 선택적으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각계 전문가이신 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게 올라온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무작위로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의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쇠고기 부분, 돼지고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대량 축산 설비가 도입돼야 수출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관련 정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을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안전성도 많이 높아지고 규모가 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가축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축 질병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어떤 질병과 관련해서 구제역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등의 질병이 청정화되면은 신선육도 수출 쪽 관련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은 전체적으로 환경과 좀 친화적인 정책으로 지금 큰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축산물 수입도 많이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농업 전망 2021 축산분과의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를 활용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농업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온라인상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분,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축산분과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